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현관에서 멈칫했다. 아빠의 옛 친구인 민경 언니가 소파에 앉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지은을 향해 스쳤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깊고 뜨겁고 숨겨진 무언가를 품은 듯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일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지 고민했다.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지만 그 관계들은 항상 어색하고 억지스러웠다. 나는 그냥 사랑에 서툰가 봐. 지은은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살아왔다. 아빠의 옛 친구 민경은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가끔 집에 들르는 사람이었다. 45살의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갔다. 결혼한 적이 없었고 늘 혼자였다. 아빠는 민경을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라고 소개했지만 지은은 그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경의 시선이 다시 지은을 스쳤다. 지은아, 요즘 일은 어때? 예뻐졌네. 민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경을 떠올렸다. 왜 그 시선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물어봤다. 아빠, 민경 언니는 왜 결혼 안 하셨어? 아빠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경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사랑보단 사업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대답은 지은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지은은 민경의 SNS를 검색해보기로 했다. 프로필 사진은 민경의 미소 짓는 모습이었고 게시물들은 대부분 사업 관련이었다. 그런데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젊은 시절 민경과 또 다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캡션은 추억의 친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친구 이상으로 보였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주말, 지은은 민경을 만나기로 했다. 민경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언니, 오랜만에 차 한잔 어때요? 지은의 메시지에 민경은 바로 답했다. 좋아, 언제?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민경을 보자마자 그 시선을 다시 느꼈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민경의 질문들은 점점 개인적이었다. 지은아,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지은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은. 민경의 눈이 반짝였다. 사랑은 때가 되면 오는 거야? 하지만 때론 숨겨진 감정을 직면해야 해.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경은 자신의 과거를 슬쩍 언급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어. 지은은 더 캐묻지 못했지만 그날 밤 꿈에서 민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민경과 더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엔 우연처럼, 하지만 점점 의도적으로. 민경은 지은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삶의 조언을 해줬다. 지은은 그 조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다. 나는 왜 남자들에게 끌리지 않을까? 지은은 혼자서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한편 민경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지은의 아빠와의 우정 때문에, 그리고 나이 차이 때문에. 하지만 지은을 볼 때마다 옛 추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사회의 압력으로 헤어진 그 관계. 민경은 그 상처를 묻어두고 살았지만 지은이 그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경의 집에 초대받았다. 아늑한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민경이 갑자기 물었다. 지은아, 너도 나처럼 느낀 적 있어? 여자를. 특별하게.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민경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전류가 흘렀다. 하지만 지은은 손을 뺐다. 언니, 이건 안 돼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도 알아.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자신의 감정, 민경의 과거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지은의 일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경과의 만남 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손길의 따뜻함, 눈빛의 깊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조차 민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지은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회사 동료인 수진이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연애라도 해? 지은은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아빠와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웃었다. 형, 지은이 요즘 바쁘대.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 열심히 하더라. 너처럼 성공할 거야. 민경은 가슴이 아팠다. 지은의 아빠는 민경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다. 대학 시절, 민경은 같은 과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 관계는 비밀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너 같은 년은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경은 그 후로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사업에 매달려 성공했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을 만난 후 그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경의 과거를 알아봐야겠다고. 옛사진 속 여자를 검색해보니 그녀는 지금 유명한 변호사였다. 이름은 혜진. 지은은 용기를 내서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민경 언니의 옛 친구분이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혜진의 답은 빨랐다. 누구세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민경 언니를 아는 지은이에요.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은 45살,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경과는 대학 때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허락하지 않았죠. 혜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민경은 강했어요. 헤어진 후에도 나를 지켜줬어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경의 과거가 이렇게 깊을 줄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은은 민경을 다시 만났다. 언니, 혜진 씨 만나봤어요.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랬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의 아픔을 알고 싶었어요. 나도. 언니처럼 느껴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이건 위험해. 내 아빠, 내 가족이 알면. 하지만 지은은 민경의 손을 잡았다. 상관없어요. 나 혼자서도 감당할게요. 그날 둘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가족의 압력이 시작됐다. 지은의 엄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일 때문에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아빠도 민경과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겼다. 민경이랑 자주 만나? 그 애는 나이 많아.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조언받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민경과의 관계는 비밀이었지만 그 비밀이 점점 무거워졌다. 민경은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내 미래가 중요해. 지은은 울며 대답했다. 싫어요. 언니 없이 못 살아요. 사회의 정전도 느껴졌다. 회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동료 하나가 말했다. 요즘 LGBT가 많아.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 지은은 속으로 떨었다. 자신의 감정이 비정상이라고 느껴졌다. 민경은 그런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하지만 민경 자신도 과거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경아, 아직도 혼자야? 결혼 안 할 거야? 민경은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과의 사랑이 행복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다. 어느 날, 지은과 민경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미래는 어때? 지은의 질문에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여행은 달콤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지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엄마였다. 지은아,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다.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민경이랑 무슨 사이야? 지은은 놀랐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엄마가 사진을 보여줬다. 지은과 민경이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누군가 찍어 보낸 것이었다. 이게 뭐야? 너 설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민경 언니를 사랑해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경? 내 친구 민경? 이 미친 소리 그만해. 아빠는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경아, 너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민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 미안해. 우리 사랑해. 아빠는 수화기를 던졌다.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경의 집으로 갔다. 민경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서웠다. 다음 날, 아빠가 민경의 회사에 찾아왔다. 민경, 너 내 딸 건드리지 마. 내 과거 알아? 혜진이랑 그 일, 민경은 충격받았다. 형, 어떻게? 아빠는 말했다. 대학 때부터 의심했어. 하지만 친구라 참았어. 이제 내 딸까지. 민경은 눈물을 흘렸다. 형, 나 지은이를 사랑해. 진심이야.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사랑은 안 돼. 한국에서.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아.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알았다. 누군가 자신의 관계를 퍼뜨린 거였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수진이 말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나도 가족 있어. 지은은 외로움을 느꼈다. 민경은 자신의 사업도 흔들렸다. 파트너들이 물러났다. 민경 대표, 개인 생활이 문제야. 민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 사랑 때문에 사업 포기 안 해.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둘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 그게 왜 잘못인가? 게시물이 퍼지면서 반응이 왔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한 네티즌이 썼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민경은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용감해. 하지만 민경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경아, 또 그 짓이야? 집안 망신. 민경은 대답했다. 엄마, 이번엔 포기 안 해. 어머니는 울며 갔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민경과의 관계를 재고했다.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민경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가족을 잃는 대가, 사회의 압력 가치가 있을까? 어느 날, 지은은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너 괜찮아? 돌아올래? 지은은 흔들렸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민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난 민경 언니가 필요해. 민경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혜진을 다시 만났다. 혜진아, 미안했어. 그때 포기해서. 혜진은 웃었다. 지금이라도 행복해져. 그 만남은 민경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아빠의 압력이 계속됐다. 민경,
지은이 멀리해. 아니면 내가 내 사업 망하게 할게. 민경은 대답했다. 형, 그럴 수 있어? 우정 때문에 아빠는 고통스러워했다. 내 딸 때문에.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은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민경이 초대받지 않았지만 나타났다. 지은아, 사랑해. 아빠가 소리쳤다. 나가.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요. 가족의 대치, 친구들의 시선 그곳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아빠가 민경을 밀치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망가졌어. 민경은 넘어지지 않고 버텼다. 형, 사랑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지은은 부모님 앞에 섰다. 엄마, 아빠, 나 민경 언니 없이 못 살아요. 제 감정 인정해주세요. 엄마는 울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정상이 뭐예요? 사랑이 왜 비정상이에요? 친구들은 조용히 지켜봤고 일부는 자리를 떴다. 그 후 지은과 민경은 별도로 살기로 했다. 압력이 너무 컸다.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매일 민경과 통화했지만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게 맞아. 민경도 고통받았다. 사업이 위기였다. 투자자들이 물러났고 매출이 떨어졌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에요. 함께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지은의 블로그가 화제가 됐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은 어때요? 지은은 대답했다. 어렵지만 진실해요. 기사가 나간 후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싸워요. 민경은 그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과거의 나처럼 숨기지 말자.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은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를 이해해주세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엄마의 답은 없었다. 아빠는 민경을 만나러 왔다. 민경, 너 정말 지은이를 사랑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경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혜진이 민경을 찾아왔다. 민경아, 나도 도울게. 우리 같이 세상에 맞서. 셋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LGBT 권익 행사에 참여하기로.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민경의 손을 잡았다. 플래카드에 사랑은 자유다라고 썼다. 행사에서 비난자들이 나타났다. 돌아가.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버텼다. 그 순간 지은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는 민경을 봤다. 형, 아니. 민경아, 용서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회사에서 복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새로운 시작할게요. 민경과 함께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우리 사랑처럼 자유로운 공간, 사업 계획을 세우며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경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민경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없이도 강해져. 지은은 울었다. 싫어요, 언니.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최종 선택을 해야 했다. 가족, 사회, 사랑 무엇을 우선할까? 민경의 병실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언니, 우리 함께 할게요. 영원히. 민경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둘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이 몰렸다.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소문났다. 지은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경계를 넘는 거예요. 민경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엄마가 카페에 왔다. 지은아, 맛있는 커피네. 아빠는 민경과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했다. 민경아, 고마워. 내 딸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비난의 시선이 있었다. 지은의 블로그에 악플이 달렸다. 너희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지은은 대응했다. 변화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필요해요. 민경과 지은은 함께 행사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냈다. 혜진도 도왔다. 우리 셋, 강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미래가 열린 듯했다.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밤마다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로 잃은 것들 친구, 안정된 직장. 하지만 얻은 것들 자유, 진정한 자신. 민경은 그런 지은을 안아주었다. 후회하지 마. 우리는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시간이 흘러 둘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했다. 아늑한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지은은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사랑해. 민경은 대답했다. 나도. 그 사랑은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법안이 논의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지은과 민경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일기를 썼다. 사랑은 선택인가, 운명인가? 나는 선택했다고 믿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은은 물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을까요? 그 질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네라고,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게 삶이죠.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을 때 그 선택은 과연 옳은가?